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힙한 것들, 가장 유행하는 것들, 소위 트렌디한 것들 할 때 항상 앞글자로 붙는 게 바로 K죠. K-팝, K-드라마, 그리고 사실 어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던 게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모델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메시와 함께 릴라의 모델이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했는데 K-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그룹이 하나 더 등장을 했네요.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빌보드 200 1등을 했습니다. 또 각종 빌보드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고 하는데 이 그룹을 키워낸 JYP 주가 어제 장중에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더군요. 실질적으로 증시에도 제법 반영이 되고요. 하이브, 핑크퐁 세 개를 움직이는 기업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까지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문화발전소 국내 최고의 문화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 그리고 빌보드 차트 정상의 의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이키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 BTS가 큰 문을 열고 나섰는데 BTS가 세운 기록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BTS가 문을 활짝 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스트레이키즈가 큰 일을 해냈다. 4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성공 사례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돌 그룹의 세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죠?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김영대 평론가가 정한. 제가 그냥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 지성에 의해서 대충 한 10년 단위로 이쯤 되면 4세대 7, 8년 단위로 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나 가령 유튜브 이전 세대, 유튜브 세대, 리얼리티 세대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스키즈라고도 하죠. 이런 그룹들 혹은 에이티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이런 그룹들을 보통 이제 4세대 보이그룹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키즈가 드디어 이제 기록을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6번째 지금 미니 앨범 EP라고도 하는데 어디네리, 그러니까 올디네리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어디네리라는 앨범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이 앨범이죠. 이 앨범이 지금 빌보드 200에 1위로 올랐다는 기록이 달성이 되었고 이게 지금 한국 K-팝 그룹으로서는 3번째 기록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짝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큰일을 냈다고 하는 스트레이키즈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곡 매니악 잠깐 듣고 계십니다. 매니악 이 노래가요. 어제 스트레이키즈 국내 무대에 컴백했거든요. 엠카로 컴백했는데 거기선 3등 했어요. 네, 아직까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인기를 끄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 노래 나오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진짜 좋아했던 노래 소리꾼. 그 노래 때부터 저는 알아봤습니다. 소리꾼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화제였었고 방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4세대 이 보이그룹, 걸그룹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K-팝이 굉장히 지금 세계화가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SNS를 통해서 K-팝을 지금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즐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과 한국 시장 간의 시차가 전혀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팬들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야. 한국이나 아시아 인기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야 하면서 서로의 어떤 취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키즈처럼 한국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트레이키즈라는 이름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는 빌보드 1위를 할 만큼의 어떤 팬덤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좀 흥미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가보경장 때 나온 이 빌보드의 차트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음악이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중음악이 세계 대중음악의 하나의 스탠다드, 표준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다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또 일종의 시장을 이끄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 조만간 이것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라는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선행 지표로 볼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등 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BTS가 워낙에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굉장히 사례가 많은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록은 BTS 홀로 달성한 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 빌보드 200 앨범 차트입니다. 우리가 네. 빌보드가 메인 차트가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싱글 차트 핫 100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인데 이 빌보드 200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K-팝 가수로서 1위를 차지한 사례가 있었느냐? 물론 BTS가 1위를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지만 슈퍼엠이라고 하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하나의 프로젝트성 그룹이죠. 그 그룹이 1위를 했었고 지금 세 번째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엠의 사례는 좀 예외적이라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뭐 두 번째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진기한 기록입니다. 진기하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데 빌보드 200 차트 1등한 스트레이키즈만의 전략 보면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곱상한 청년들이 그 음악의 색깔이 아주 세단 말이에요. 마라맛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예컨대 현진 씨나 플릭스 보면 그 예쁜 얼굴에서 그 으르렁거림이 나오고 의상은 또 어떨 때 보면 약간 BTS처럼 네. 한복을 차용한 그런 컨셉을 쓰기도 하고요. 예쁘다는 얘기할 때 얼굴이 살짝 상기되시는 네, 평소보다도. 예뻐요. 네. 차별점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마라맛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이키즈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쉽게 다가갈 만한 음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세다. 강렬하다 이런 게 이제 차별점인데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중독적이다. 처음에 봤을 땐 낯설다가 가면 갈수록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매력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그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뭐 요새는 좀 일반화되고 있지만 셀프 프로듀싱 그룹 그러니까 스스로 음악을 컨셉을 잡고 네. 데뷔 시절부터 모든 곡을 다 참여하는 이런 셀프 프로듀스 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BTS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 입장에서 좀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조금 더 그들의 음악성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